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복귀 후에 열흘 만에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여당이 지금 보신 그대로 김포시 서울 편입 이슈를 주도하니까 오늘 경제 문제, 돈 풀기 문제로 역공에 나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돈이 든단 말이에요. 돈이 드는데 그 돈을 누가 부담할 거냐. 또 재정에서 이걸 쓰려고 하면 예산을 막 늘릴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 막 정부 재정 지출이 팍팍 늘어가면요. 물가가 오릅니다.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좀 재배치를 시키면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이에요.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제가 하라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 투자입니다.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입니다. 이 경기 불황기에는 사실은 돈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럴 때 오히려 투자를 해야 경기 화랑기에 그 성과를 거둬내게 됩니다.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 물가가 오를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어느 영역에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 정도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가 바로 저거예요,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윤 대통령이 선거용 돈 풀기 안 하겠다, 뭐 긴축 재정 얘기를 했는데 반면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돈을 투자해야 경기 화랑기, 경제 성장률 3% 회복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좀 판단하셨어요? 자,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한 상황을 놓고 정반대의 지금 해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학 기본 교과서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는 재정을 풀지 말아야 되면 긴축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돈이 많이 풀리니까 물가가 상승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긴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성장률이 떨어질 때는 조금의 어떤 부양을 해서 성장을 좀 촉진시켜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대한민국은 지금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10월 달 그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3.8%입니다. 예. 근데 우리 성장률은 1.8%예요. 굉장히 지금 낮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인플레이션 문제만 하면 윤석열 대통령 말이 맞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률 문제를 하면 이재명 대표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여져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당장 급한 게 뭐냐면 일단 물가 문제잖아요. 예. 고금리의 고물가입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돈을 매번 이렇게 많이 풀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지금 그 예산 자체가 재정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 뭐 고민정 의원 말따나 재정 쌓아두면 썩는다고 하는데 그런 썩는 지금 재정도 없어요. 예. 지금 텅텅 비었습니다. 세수가 없기 때문에 수출이 예.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이재명 대표 말대로 뭐 30조 더 찍어서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누가 갚아야 되죠? 아니 우리 개인 간에도 내가 쓰면 우리 집에서 누가 갚아야 되죠? 우리 애들이 갚아야 됩니다. 자, 근데 그걸 쓰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선거 때 역대 대통령 중에서 돈 안 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풀면 또 표가 되잖아요. 예. 근데 윤 대통령은 지금 그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돈을 안 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이거 지금 풀어놓으면 이거 미래 세대가 전부 다 떠나야 된다. 예전 역대 정부가 그렇게 지금 연간 이 재정을 7% 10%씩 늘려놨는데 그거 지금 그 극복하려고 그러면 이거 긴축해야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긴축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반대로 지금 이재명 대표는 빚을 내서라도 지금 풀자고 합니다. 그럼 본인이 어떻게 갚을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은 뭐 경기도지사 할 때 법인카드 쓰고 했지만 그렇게 국민들은 법인카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말 아껴 써야 되거든요. 자, 그런 상황이라면 도대체 그러면 그 돈을 누가 갚을지 그리고 이 예산이 얼마나 들지 그 예산 축정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선호 행정관님께 이 질문 드릴게요. 동의하실 텐데 왜냐하면 이 부분도 잘 아실 테니까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린 상태니까 지금은 돈을 풀 시점은 아니라는 건 뭐 경제 원리로는 공감한다면 이걸 정책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계속 주창하고 주장했던 게 뭐 기본소득, 돈 풀기, 지역 화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본인도 이런 걸 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주장하는 거다. 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둘 다 결과를 봐야 누구 말이 맞았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문제잖아요. 지금 이현정 의원님이 계속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 물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부가 갑자기 돈을 풀면은 이게 이제 그 상승 압박을 받아서 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듯이 대한민국이 내년부터 이제 완전히 침체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경제 침체기에는 가장 고통을 받는
부분들이 사람들이 뭐 서민과 이제 뭐 젊은 층들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재정을 조금 효율적으로 운용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1년 뭐 소득공제 뭐도 말씀도 하시고 뭐 청년 패스도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정부가 이 운용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조금 뭐 총선 앞두고 저는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다시 또 돈을 좀 풀 거라고 봐요. 뭐 내년 추경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두고 봐야죠. 이제 윤 대통령이 긴축 재정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말씀하십시오. 예. 네.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뭐 야당이 계속 이제 돈 풀자고 이야기하니까 안 하더라도 뭐 내년 총선 앞두고는 또 돈을 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상황을 조금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금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오늘 뭐 돈풀기 얘기를 하면서 청년 대중교통 3만 원 패스권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했습니다. 기자들의 구체적인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화면을 좀 볼까요? 우리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3만 원 패스를 제안합니다.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 국민을 상대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3만 원 패스 관련된 그 소요 예산은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재원 조달 마련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정책위에서 그 계산해 보셨나요? 뭐 청년 패스는 특별한 예산 소요를 동반하지 않는 걸로 정책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우리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월세 세액 공제 관련해서도 아니요, 잠깐만요. 청년 얘기 그것만 마십시오. 이거 뭐 정책 토론회가 아니어서. 들어갈까요? 예산 소요액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돈 많으면 주면 좋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어떤 나라냐면 천조국이에요.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1,000조가 넘어갔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2023년 현재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1,134조 4천억이에요. 이거를 이자율을 3.65%로만 계산하면 하루 이자가 1,134억씩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이자만. 그런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증가율이 엄청나게 가팔라요. 문재인 정권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669조 9천억이었거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 시작했을 때는 464조였어요. 그런데 GDP 대비 그 부채 비율을 보면은 박근혜 정권 때는 35%였고 문재인 정권 시작할 때는 39.7%였는데 지금은 50%가 넘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제 후배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방에서 통장을 갖다 쓱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 통장에 얼마나 들어있을까 나름 기대하면서 딱 봤는데 그게 마이너스 통장이더래요. 마통이었네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거의 마이너스 한 2억인가 있었는데 아들 보고 네가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지금 청년들한테 3만 원짜리 패스 주는 거 좋죠. 하지만은 그 청년들한테 결국에는 나중에 청구서가 날라올 것이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대표적인 혐의가 백현동, 대장동, 시정농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좀 생각하고 뭐든지 해야지 지금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마구잡이로 쓰는 거는 지금 마땅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저 영상에서 청년 대중교통 3만 원 패스를 이재명 대표 얘기했고, 그럼 돈 얼마나 드냐라고 기자가 물어봤더니 돈이 안 든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추후에 파악하고 했는데 저도 지켜볼게요. 정말 3만 원 주장했으면 민주당 정책위 원내 정책수석이 정확히 파악해서 돈 얼마나 드는지 저희도 뉴스탑10에서 이거 잊지 않고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3만 원 하면 얼마나 드는지. 일단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위까지 만나봤고요.